자, 합시다. 146번. 자, 146번하고 147번하고 깔끔하게 보고 쉬어야지 했는데 두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랐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우리 내신 기간에도 여러 번 풀었어서 그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죠. 낯선 문제는 아닌데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일단 정보가 있어서 가르쳐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좀 한번 보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x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자, 직선 두 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려놓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직선이 잘 안 그어져요. 자, 이렇게 1놈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 넣으면 2고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 만나는 점이 얼마입니까? 2죠? 2니까 여기 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직선 두 개 그려졌어요. 그려졌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정도 찍으면 되겠고 여기 A 그 다음에 1, 2 그랬으니까 여기 B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하고 X, FX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FX 위의 점을 얘기하는 거죠. FX 위의 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크지 않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작거나 같은 거. 그래서 GX라고 했을 때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 값의 합이 P일 때 80P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문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죠. 자, 뭘 해볼 거냐면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 어때야 된다고요? 작은 걸 갖다 쓰자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쓰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조금 올라가서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칠까요? 쭉 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는 거니까 또 이걸 쓰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점이 여기서부터 탁 오면은 계속 A하고가 길이가 더 짧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쭉 오다가 어떤 점이 나옵니까? 이제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랑 이렇게 돼서 이 거리가 같아지는 이 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 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점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쯤 가게 되면 누가 더 큰 거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작은 게 되는 거예요? B까지의 거리가 더 작구나라는 것이 당연히 눈에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같아지는 너를 기준으로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 같다고 놓고 정리해서 이 점을 구하면 되겠네. 가 1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할게요. 그냥 여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1, 2가 되는 거고 여기 위의 점은 x,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둘이 같은 점은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누구랑 같은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은 x 값을 찾자 해갖고 요거 방정식을 푸시는 겁니다. 그 방정식을 푸셔서 얘를 경계로 이쪽은 더 짧고 이쪽이 더 긴 거. 그래서 이 경계로 이쪽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 이쪽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서 하나씩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2번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문제 그대로 써있는 걸 해석했던 거고 자, 뭐를 해석하고 싶었냐면 이 점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을 잠깐만 P라고 좀 두면요. P 써도 되나? 네, P 써도 되죠? 이 점을 P라고 잠깐 두면 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A와 B의 B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모임을 자치라 그랬죠? 점들의 자치를 구해보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해석되는 게 뭐냐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이어서
중간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같은 겁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점들이에요? A하고 B를 이은 선분의 뭐 되는 점?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점입니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점. 아, 얘네들을 얘기하는 점들은 어떤 거다? A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 되는 점이구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랑 얘랑 연결한 뭐에? 수직 이등분 되는 직선과 만나는 그 점이 경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바뀌는 경계. 그럼 보여? 여기 하나 나왔죠? 여기 하나 나왔죠?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랑 수직 이등분선 되는 요거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해갖고 식 쓰시면 얘가 gx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gx 가지고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네, 그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요걸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요거 좀 정리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이거 뭐 계산하는 거라서 계산은 뭐 사실 한바탕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좀 기억하시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잡았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다.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맞아 계산해요? 맞아 계산? 하지 맙시다. 이거 계산 니들이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자, g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4개인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4개 나와서 x가 뭐 1보다 작고, 예를 들어 3분의 10이던가 여기가 아마 그럴걸. 그리고 뭐 1부터 3분의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나올 텐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을 이제 조사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해갖고 이거 이렇게 미분 가능성 조사할 때는 꼭 뭐도 같이 확인하시냐면 연속인 것도 같이 확인하세요. 알겠죠? 연속인 것도 꼭 같이 하세요. 왜냐면 이거 미분해갖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미분해서 여기다 넣고 같은지 자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조사하시잖아요. 이거 같다 그래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왜? gx에서 안 같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바탕. 알겠죠? 그냥 여기서만 미분하고 넣네 이러고 둘이 같네? 미분 가능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속이 아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끊어질 리는 없어서, 왜냐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바뀌는 거니까 끊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현상이 나타나진 않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꼭 자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 같다 그래서 그게 꼭 연속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꼭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왜? 불연속일 수 있으니까 연속인 것도 꼭 확인하자. 요거는 가르치 하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쯤 하고. 자, 47번. 자, 47번은 역시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의 큰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147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래프까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프 활용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일단은 F하고 G가 있는데, F 같은 경우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돼 있죠. 그 다음에 GX는 G를 기준으로 이렇게, K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리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여기다가 A 놓고 여기다 A 놓고 같으면 되겠죠. 식으로 확인하는 건 여기 A 놓고 여기 A 놓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확인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A 놓고 미분해서 A 놓고 같은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A가 나오죠.
A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식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으로 확인도 돼요. 그림으로. 자. 왜냐면 그림을 그리면 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그림 그리면 좋거든요. 자, 얘 0 되는 값 얼마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선 통과하고 1에서는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잘라가지고 어느 시점, A라는 시점에서 잘라가지고 한쪽을 0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 0으로 줄 거니까 내가 만약에 A를 이렇게 잘랐다고 칠게요. 그럼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부터는 0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당연히 연속이 안 되죠. 그럼 미분 가능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그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보내면 됩니까? 일단은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 점의 후보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겠죠. 근데 A를 만약에 여기로 잡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픽 꺾이게 되니까 연속이 안 되겠죠.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죠.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까지 온 얘죠. 얘가 A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로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서 뽑아낼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뽑아낼 수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고 그 A가 1이 잡혔어요. 1이야 이제. 그래서 너도 1이고 너도 1이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하고 gx를 비교했더니 fx의 함수값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fx 그림을 그려봅시다. fx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될 건데 여기까지가 1이고 아이고 잘못 그렸다. 그지? 저쪽 1로 그려야 되는데 그지? 0으로 그려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돼서 지금 0으로 쭉 오다가 여기서 A가 여기라고 놓으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요게 fx 그래프야. 요게 fx 그래프. 자, 근데 얘가 어떠냐면 지금 얘를 그려서 이거보다 f보다 저 보라색깔 그림보다 밑에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쭉 와서 K까지 이렇게 온 다음에 K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게끔 맞춰주면 되겠지. 요게 GX 그래프야. 그래서 요거를 살포시 여기다가 또 얹이자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살포시 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얹으면 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게 GX인 거야. 됐지 그러면? 같으니까 상관없고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됐죠?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그림 찾았네? 라고 해서 K 여기 잡아놓은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의 최소값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K의 최소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한 왼쪽으로 밀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최대한 밀면 어떤 상태가 나오게 되냐면 최초로 뭐 하는 상태? 접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이때의 K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걸 구해야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gx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12에다가 x-k가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가 12인 접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12인 접선. 그래서 요 k의 역할은 뭐냐면 기울기가 12인 접선의 무슨 절편이에요?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구하면 이제 k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구하러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몇 가지 배웠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3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금 더 정리할 텐데 접선의 방정식 3가지 뭐 배웠어요? 하나, 위의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해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뭐 이용하셔야 됩니까? 접점 이용하셔야 되고 기울기 이용해야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f't 값이 얼마면 된다? 12면 된다로 t를 구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미분합시다, 이제. 자, 미분하게 되니까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되고요. t 대입하니까 2배의 t-1로 묶어버립시다. 요거랑 요거랑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2t 플러스 1이고 플러스 t-1이라서 이렇게 놓고 요게 12가 되는 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약분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리되면 얼마냐면 3t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3t가 되죠?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3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서 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1하고 2에서 t값은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구나가 되겠죠. 그럼 여기 t는 지금 여기가 a니까
파란 색깔 여기가 A였기 때문에 1보다 큰 거. 여기가 1 있죠? 1보다 큰 거니까 이 값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2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2죠? 그래서 2가 되니까 여기 점이 잠깐 여기를 뭐 Q라고 놓을까요? 자, Q라고 놓으면은 2, 얼마가 됩니까? 2, 2 대입하면 되죠? 5인가요? 네, 2,5가 되겠네요. 2,5를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2,5를 대입하시면 5는 12에다가 2-k가 되고요. 그럼 나누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k값 나오겠네요. 이게 k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정도 그림 어렵지 않은 그림이니까 한 번씩 표현해 보시면서 가셔야 되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정리하세요.